자, 이제 농지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지법 하겠습니다. 마지막 법이죠. 자, 이것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니까 한번 두 시간만 더 가시면 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다 보지 마시고 제가 짚어주는 번 보시면 두 개 다 마칩니다. 이 뒷부분에서 잘 안 보시는데, 1년에 한 두 분 보시죠. 안 보시는데, 이 뒷부분들은요, 딱 시험에 나오는 어떤 정해진 테마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법 체계도라고 있죠. 요거 잘 보시면요, 여기서 거의 모든 상이 다 해결되니까요. 요걸 잘 정리하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본문을 훑어보시면 충분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입니다. 칠판 보시죠. 자, 우리가 국토를 이용할 때 보존할 상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산지도 있고 해양 하천 참 많습니다. 많지만 주로 우리가 농지를 또 많이 또 분들이 취급하십니다. 할 때 농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또 많이 주의 좀 해야 됩니다. 농지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을 목적 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가 대원칙인데, 실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투기 현상들이 농지에서 발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농지가 나왔습니다. 농지법이죠. 농지를 제일 많이 거래하니까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농사에 대해서 또 이해도 하시고,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어떤 성격도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법이 우리 시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농지법의 대원리는요, 농지는 크게 총칙편이 나옵니다. 총칙편에서 용어 정의가 좀 나오고요. 한 개 잘 나옵니다. 또 농지는 이제 소유 마음대로 못한다. 소유편이 딱 나옵니다. 또 농지를 이제 이용할 때 어떻게 한다. 이용편이 딱 나오고요. 또 농지는 보존의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보존도 한다. 그래서 농지법은요, 총칙, 소유, 이용, 보존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칙편에서 하나 나올 때는요, 보통 보존에서 나오고요. 소유 나오면 이용, 이렇게 해서 각기 이 파트별로 하나씩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 내용에서 핵심들만 파악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의 총칙,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존상이 나와 있습니다. 총칙입니다. 총칙 보시면 농지에 관한 어떤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면 용어 정의에서는요, 딴 거 말고요, 농지가 무엇이다, 농지에 대한 정의, 개념과 또 이 농지를 보유하는 농업인들이 누구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농지법의 총설 해가지고요, 용어 정의 2번에 1번 농지가 딱 나왔죠. 농지가 나옵니다. 농지라고 해서 무엇이냐. 여러분들 농지, 뭐 산지 또 대지란 말 쓰죠. 이것은요, 지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목은 아니고요. 실제 농사 짓는 토지, 살림 이용한 산지, 그다음에 건물 짓는 땅, 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지도요, 지목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농지라는 것은요, 원래 농지 전문 토지가 지목이 뭐냐면요, 전답 과수입니다. 전답 과수원,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바로 반논, 그다음에 과수원 농지가 바로 농지의 어떤 전문적인 지목입니다. 지목인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이라 할지라도요, 아닌 토지라 할지라도 이 토지에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지로 쓴다. 농지로 봅니다. 자, 뿐 아니고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쓴다 할 때도 농지로 봅니다. 재배지. 또 보시면 농지의 어떤 경작을 위해서 토지 개량시설, 각종 어떤 농수로 배수로 토지 개량시설도 같이 농지로 본다라 합니다. 또 농산물 생산시설, 각종 비닐하우스 등도 같이 농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용하면 바로 농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기타 토지인데, 기타 토지입니다. 요 기타 토지인데 이제 보니까요, 농사 지은지가 이렇게 이용한 지가 첫 번째입니다. 3년이 아직 안 되거나, 또 두 번째입니다. 지목이 임야,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 산인데 형질 변경하지 않고요, 임야인 상태로 형질을 깎지 않고 그냥 다른 생식물, 밭나무 등을 심는다 할 때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또 세 번째요, 자, 푸른 초지도 농지로 보지 않는다. 예외 오른쪽 보시면 박스 두 번째가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잘 뜨니까 농지를 안 보는 이 땅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바로 농사지면 농지지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으로서 농사 지은 지가 3년 안 되면 농지를 안 본다 하고요, 임야인데 형질을 깎지 않고 단장 식물 심는다 할 때 농지로 보지 않는다. 초지 농지가 아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농지는요, 농업인들만 또 농업법인들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농업인 누구냐? 오른편 밑에 2번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3,000평,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 농지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농업 경영하는데 연간
연중 90일 이상 농사 짓고 있다. 농부로 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컴퓨터 나있죠? 세 번째, 농지란 이 토지입니다.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100평, 330평의 비닐하우스 등을 재배한다 할 때 농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보입니다. 이거 저기 보시면 어딥니까?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보시면 1년 중에 연중 120일 이상일 때 같이 또 농부로 봅니다. 봐요. 그다음에 또 연간 농산물 생산물이 아니고 판매기 농산물 재배해서 판매합니다. 자기가 안 먹고 판매하는 판매할 때 금액이 보시면 120만 원 이상 연중 120만 원 이상일 때 이것도 같이 농부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농사는 90일, 목장운용 120일, 또 판매 금액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큰 가축이죠. 소 2마리. 중가축입니다. 돼지 10마리, 또 소가축 염소 100마리입니다. 또 가금, 닭들 천수라 부르죠. 천수. 꿀벌 할 때 10통 이상을 사육하면 같이 농부로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도 농지를 보여야 있습니다. 농업법인. 일단 농업법인은요, 보시면 100% 다 농부로 모인 바로 영농조합법인은 100% 다 농부가 모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이건 다 농부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두 번째 농업회사법인이 나와요. 농업회사법인 딱 나면요, 그들 임원들 가운데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부일 때 회사법인도 이제 농지를 보유하는 농업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한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경 보죠. 자경. 5번 딱 보이네요. 스스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말합니다. 또는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을 투입한다 할 때 자경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당 볼 거 없네요. 탁 한 장을 넘어가십시오. 농지의 소유가 나옵니다. 소유. 자, 이런 농부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때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지의 소유상은 또 시험에 항상 나온다 보시고, 저번 시험은 소유편에서만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소유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농지죠. 아까 보신 건 농지입니다. 농지에는요, 농업인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또 농업법인 또는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자유전이죠. 경자,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유전, 소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유할 때 보시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농사꾼들이 농지 보유한다 할 때 진짜 할 것이냐 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목적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입니다. 이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농지 취득 증명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발급을 딱 해주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 발급은요, 농지가 있는 관할, 지방시장들 또요, 특별시공시는요, 구청장입니다. 또 군 단위는요, 업장, 면장 단위에서 발급을 딱 해줍니다. 신청하죠. 신청하면요, 4일 안에 발급을 딱 해줍니다. 4일 안에 해줍니다. 그런데 혹시나 농업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요, 2일 안에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딱 또 빠르게 해줍니다. 해줘요.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올 사항들인데요. 자, 53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1번의 관로 2번 딱 보세요. 자, 농부들만 농지를 매입한다가 원칙인데, 그런데 농부가 아닌 자들도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지가 아닌 분들도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없다.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 이제 박스에 쫙 등장을 쫙 합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만 딱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요, 국가가 딱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학교 등이 딱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주말 체험 농장이 딱 나옵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는요, 상속받은 농지가 딱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사간다, 이농한다 라는 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담보 농지를 취득한다, 담보 농지 취득 이란 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농지 전용 신고를 했다, 농지 전용 협의를 했다라는 말 딱 나옵니다. 기타는요, 그냥 등으로 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학, 주상, 이담, 허신, 협 등 이렇게 두 문자를 다 보십니다. 국가,
국가입니다. 또 지방자치 행정청이 그 행정 목적에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연구실 목적에서 농지를 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주말 체험 영농하겠다 해서 농지를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 영농. 그 다음에 아버지 농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이사 갑니다. 이사 간다 할 때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사 가면요. 이전에 농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담보 잡은 농지에서 담보 이행을 안 해 해서 경매 신청을 딱 했습니다. 하니까 2번 이상 낙찰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가치 하락을 막고자 참여해서 담보 농지 잡을 수가 은행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전용 농지를 이제 농사 안 짓고 딴 거 한다 이기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했다. 전용 협의했다.랍니다. 요 세 경우이다. 협의.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한 땅은 이제 농사 안 짓습니다. 농부 아니어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이 또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국학주상 이담 허신협 등이면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다. 이건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저기 오른편에 3번 가보시면요.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를 할지라도 요 농업인들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고 여기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임대할 때도 계속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이 또 한번에 딱 나와 있죠. 자, 농지 소유 예외 특례는요. 우리 이 법이 아니면 절대 특례 정할 수 없다 해서 다른 어떤 법이 있든 간에 농지 소유는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례 제한해서 4번 딱 보십니다. 그런데 요 농업인들 농지 보유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이 10,000평, 1,000평, 또 10만 평 해서 짓겠다 보유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또 이 경우 전부 다 농지 보유 상한선이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제한 받는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일 때 보시면요. 이때는요, 자기들 식구들 다 합쳐가지고 그 보유하는 토지가 300평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1,000제곱미터라 부릅니다. 300평. 요 규모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자기 부모한테 상속받은 농지가 딱 있습니다. 이 경우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농사 짓다가 이제 이사 갑니다. 이전에 있던 그 농지를요, 계속 보유할 때도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 제한을 세 가지는 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쫙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사갈 때도 1만, 상속 1만, 주말 체험은 1,000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을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한선 초과해서는 보유 못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말 체험은 상한선을 딱 지킵니다. 그런데 상속과 이사갈 때는요, 요 1만을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또 보유를 못하느냐? 아니, 보유 원래 못합니다. 못하지만요, 상속 이사갈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전문 농사 짓는 회사죠. 요들한테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한다면요, 요 초과되는 부분도 계속 초과되는 부분도 보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해서 위탁시키면 나중에 집가 상승되어지면 그때 땅을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더 둡니다. 이것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농업인이 농사 지을 때 보시면 계획서를 작성했어.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 요들 전문 농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학주상 이담 허신협 등은요, 전체가 다 농업 경영 계획서에 작성한 전체가 다 필요가 다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 전문 농꾼이 아닙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발급 받을 필요가 이쪽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급 받는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치고 있죠? 이쪽은 또 필요가 없네요. 이쪽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전용 허가 쫙 보시면 필요합니다. 전용 신고 쫙 보시면 필요합니다. 협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또 기타 등 가운데에서 필요한 게 2개 또 나옵니다. 보시면요, 학교나 주말 연구소 등, 또 주말 체험 영농, 또요, 전용 허가 받은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 그 다음에요, 자, 그 등에 있는 것 중에서 15%란 말 나옵니다. 또요, 1,500제곱미터 미만이란 말 나옵니다. 미만이란 말 나와요. 자, 요 경우는요, 농업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 지적 증명을 신청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서 필요 없는 신청 일단 2일 안에 해준다. 이 경우입니다. 학교나 주말 농장은요,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청 발급은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 체험 농장일 때 농지청 발급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용 허가나 신고한 토지 농사 안 짓지만 농지청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 경사각도입니다. 각도가요 15도 이상인 것은요 농사 못 지어. 이건요 농부 아니어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요 농지청 필요하지만 농업 지을 계획서는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요 농지 개발 사업지역, 농지를 갈아엎고 건물 지을 사업국에 대해서 1,500 미만인 농지는 누구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계획서는 필요 없고 농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주 허신 15% 1,500 미만, 학주 허신 15, 1,500. 이건요 농업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청 발급은 필요한 경우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저번 시험 통과 물론 나왔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21편의 1번입니다. 농지청 발급 딱 되어 있죠. 농지청을 발급받을 때는요, 농지가 있는 관할, 시장, 구청장, 또 군 단위는요, 국가 면장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밑에 또 박스 보니까 다음에 자들은 농지청 필요 없다 해서 국가, 또요, 먼저 상소, 이농, 담보농지, 또 협의한 농지 등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 근데 이제 요일 필요 없습니다. 그 반대로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청이 필요한 경우 이것만 사실 아시면 됩니다. 요일 필요 없어요. 발급 절차입니다. 자, 보시면 발급 절차에 보시면요, 발급 받을 때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박스, 큰 박스 보이죠? 다음의 경우는 농업 계획서 작성이 하지 않고도 발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학교나 주말연구소, 주말 농장, 체험농장, 전용 허가, 전용 신고, 15% 각도의 농지, 그 다음에 1,500 미만 농지일 때는요,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청 발급은 신청이 필요한 경우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있는 큰 박스가 중요하고요. 이걸 별표를 딱 치고, 요 내용이 등장을 딱 했습니다.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요, 시구 업면장은 발급 신청받으면 4일 안에 발급해준다. 그런데 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이런 경우는요, 2일 안에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내용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536페이지에 이제 관로 3호 가시면 농지청 발급받은 농지를 실제 이전 등기할 때는요, 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는요, 농부들이 위탁 경영 이거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경우도 거기에 쭉 나와 있죠. 뭐 답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군대 입대한다 나와 있죠. 법인 청산한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어딥니까? 저기 어떤 공직에 취임한다. 공직 취임, 가보세요. 공직 취임 3번에 있습니다. 선거직 공직입니다. 절대 시험직 안 됩니다. 시험직 안 되고요. 선거직 국회의원 등을 이게 포함되겠죠. 선거직이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4번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보십니다. 치료합니다. 치료해. 이럴 때 아픕니다. 아파. 부상으로서 3개월 이상 치료할 때 농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형무소 간다니요. 나와 있네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딱 체크를 딱 해놓으십시오. 이 정도면 이제 농지를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3번도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농지는요, 농사 안 짓죠? 팔아야 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쭉 나오네요.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해서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웁니다. 이건 다 지울게요. 자, 농지는 이제 처분을 또 해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 처분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각기 보시면, 전체답니다. 전체다. 학교가, 연구소가, 보시면요, 실습주로 이용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 주말 체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상속이나 이사 갈 때는 말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초과되는 부분. 초과되는 부분인데, 초과되는 부분 또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면 보일 수 있다 했습니다. 위탁 안 할 때입니다. 안 할 때. 보시면요, 또, 여러분들, 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을 안 합니다. 안 한다. 라고 합니다. 이 각기 사유가 발생이 쫙 되어지죠. 되어지면요, 요 사유 확인을, 요거의 발생이 되어진 확정되어진 그날입니다. 그 날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에 스스로 알아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요 발견된 이날은요, 누구냐 하면 바로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당신 농사 안 짓구나. 라고 인정이, 확인,
시군구가 인정 확인을 하면 이때부터 1년 내에 알아서 스스로 처분을 딱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그 외에도 또 더 있습니다. 볼까요? 보시면 박스를 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요. 기획은 뭐냐? 전부가 다 바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유한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를 시군구청장이 인정 확인되어지면 농사를 팔아야 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사용돼야 한다. 또요. 아까 위탁 경영 등 하고자 할 때는요. 이것은 팔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될 때. 요거 빼놓고 원칙은 다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해보세요. 이해가시면 농지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그 회사법인에 설린 요건을요 미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보완을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동안 1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해는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해가시면 학교나 기타 각종 요들이 목적에 이용 안 한다 할 때 처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주말 농장 안 한다 할 때 처분해야 됩니다. 또요, 이거 잘 보시면 전용 허가나 신고 한자가 있습니다. 전용 농지를 갈아엎고 건물 짓는다 이 말 되겠다. 근데 허가를 딱 내어줬는데 2년 되어도 그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 딱 되어지면 역시 1년 내에 처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 말 다 보이죠? 그것이 제일 밑에 보시면 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장을 넘어가시고요. 하나를 딱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시면요. 자, 저기 2형 갑니다. 2형 가시면요. 아까 소유상은 초과하는 농지일 때 이것을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지 않는다 하면 또 처분을 딱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죠. 그 위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진 그 날부터 1년 내에 스스로 처분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1년 되어도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으면요. 이제 시군구청장이 다시 시간 더 줍니다. 더 줘요. 6개월 시간 딱 줍니다. 주면서 요 기간 안에 처분하세요. 라고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딱 해요. 그럼 또 처분을 딱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얘기를 딱 했습니다. 명령을 딱 했어요. 했는데 요 명령을 또 유예하는 경우 있습니다. 유예하는 경우 있어요. 3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자, 그때 가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농업에 이용한다라고 이제 농사를 막 짓네요. 그럼 또 3년까지 또 지켜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안 팔립니다. 안 팔려. 그래서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매도 위탁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요, 3년까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요. 또 있습니다. 또 요것이 딱 나면요, 당신이 사라 이렇게 반대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D가 돼가지고요, 매수 신청,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요, 농어촌 공사한테 청구를 딱 합니다. 이때 청구할 때 매수할 때는요, 공시가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가가 더 낮다라고 할 때는요, 낮은 값으로 매수를 딱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도 유예도 합하지 않고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 또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했습니다. 안 팔고 있어. 그러면 이제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이건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금액에 보시면 실제 농지 가액입니다. 농지 토지 가격입니다. 이것에 20%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계속 부과합니다. 오늘만 딱 봤죠? 다 원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처분을 강제하고 농지 이용을 강제한다. 이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요. 538페이지에 관리위원회 처분명령 딱 나와 있죠. 6개월 시간 줍니다. 그런데 3번 가시면 유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기업 농사를 짓더라. 또 농어촌 공사한테 매도 위탁 체결하다. 3개월 동안 3년간 유예를 해줄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오른편 4번에 가시면 농지가 안 팔리면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농어촌 공사한테. 1번 딱 나왔습니다. 이때 매수할 때는 공시가로 해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실가가 더 낮다. 실가로 매수한다. 2번도 나와 있습니다. 또 3번에 5번에 이렇게 매수 청구도 하지 않고 이용도 안 하고 있다 할 때는 이제 처분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가 쭉 나왔죠. 1번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이제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때 토지 가격의 20% 금액을요, 보시면 그 밑에 줄 가보시면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5번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쭉 부과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6번 가시면 부과한 이후에 팔았다 해도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한다. 6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가보세요. 6번에 아까 저희가 은행에서 담보 농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다 했습니다. 대신 이건요, 자, 담보인안 안에서 경매 청구했습니다. 두 번 이상 유찰이 되었을 때 한해서 이제 가치하락을 막고자 직접 요 이후에
직접 참가해서 이 토지를 받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한다. 박스 본문에 있습니다. 또 요 농지를 보유하면 확보할 필요가 없죠. 이후에 확보한 다음에 요 처분입니다. 처분해야 돼요. 이 처분을요, 농어촌 공사한테 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럴 때 공사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딱 맡기면, 그죠? 더 높은 금액을 따로 팔아주고 또 차익분을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은행과 잘 하시면요, 이렇게 처분 위탁을 받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차익분을 대해서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만 딱 주고 나머지 인정장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큰 어떤 기회종이 우리가 그 사업하는 내내 한두 번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한번 갑니다. 농지의 이용 나왔죠. 이 편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요 뒤에 가시면요, 이 농지 임대차와 대리경작, 이 편이 좀 나오는데, 대리경작과 임대차는 나오지만요, 앞번에 이용사항들은 안 나옵니다. 다만 1번 딱 가보시면 1번입니다. 농지를 잘 쓰기 위해서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시군구청장이 세운다.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시군구청장이 농지 이용 계획을 세우더라. 그래서 농지 이용 계획은요,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하는데, 그런데 그 관할구역 내에 농지가 3,0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은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그 외의 사항들 농지 이용 계획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도 볼 것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고요.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이제 544페이지에 가니까요, 대리경작이란 말 나오죠. 이거하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농지의 임대차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올 상이니까 이 상부터 해가지고 농지의 보존 사항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